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를 팔지 못해 불안했던 분들은 이제 반대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인데 지금 팔아야 하나? 괜히 팔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삼성전자는 이번 주 빠른 반등세를 보여줬죠.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수요일과 목요일을 보면 이틀 만에 약 11% 반등한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투자자는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급락할 때는 공포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급반등이 나오면 놓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또 판단을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낙폭을 되돌린 것인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보유해도 되는 반등과 한 번 더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꺾일 수 있는 반등의 차이를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반등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인데요. 숫자만 보면 강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가가 시초가와 장중 고점보다 낮았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급등을 보고 개장과 동시에 들어온 매수세는 강했지만 27만원 부근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반등이 실패했다고 볼 단계도 아닙니다. 고점에서 일부 밀렸어도 전일 종가보다 4% 넘게 상승한 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올랐다와 밀렸다 가운데 하나만 고르는 구간이 아닙니다. 강한 매수와 강한 매도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딪힌 한 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번 반등에 힘을 준 가장 큰 재료는 미국 물가였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헤드라인과 근원 상승률 모두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고 미국 10년물 부채 금리의 추가 상승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는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고객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CPI 한 번으로 물가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와 항공료 같은 서비스 가격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였고 국제유가와 운송비가 재상승하면 물가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오래 가려면 물가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금리도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장은 미국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결과까지 받아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예상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가 아닙니다. 숫자를 받은 뒤 미국 금리와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다소 높아도 10년물 금리가 안정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버틴다면 시장은 비용 압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는데도 금리가 오르고 반도체가 밀린다면 좋은 재료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너무 강하면 금리 부담이 커지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살아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조합은 소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물가와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 흐름입니다. 결국 다음 상승을 결정하는 것은 발표된 숫자의 제목이 아니라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채권 시장과 반도체주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등 재료는 AI 인프라 수요입니다. 코어위브는 매출이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강한 매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AI 투자가 정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컸습니다. GPU를 너무 많이 샀고 데이터 센터 투자에 비해 실제 수익이 부족하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이번 실적은 적어도 AI 고객의 주문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돈은 GPU 한 종류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서버를 조립해야 하고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를 넣어야 하며 전력과 냉각 설비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저장장치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매수세가 번졌습니다. 이번 반등이 단순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숏커버가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체의 재평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 보고 AI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코어위브는 매출과 수주 잔고가 크게 늘었지만 이자 비용과 순손실도 여전히 큽니다.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지은 뒤 장기간에 걸쳐 매출을 회수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역시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치열한 서버 경쟁 속에서 마진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AI 투자가 지속되려면 고객이 주문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문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 차입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I 관련주가 하루 급등한 것은 수요 피크아웃 공포가 과도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상승을 보장하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미국 AI 기업의 매출 성장과 함께 현금 흐름, 부채, 마진이 동시에 개선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이익 체력은 이번 반등을 지지하는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 2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 수요가 늘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HBM4 판매를 확대하고 HBM4 E 샘플도 주요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2나노 HPC 과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번 반등은 실적이 없는 종목의 기대감만 붙은 움직임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실적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 기간입니다. 시장은 지금의 기록적인 이익이 2027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중국의 범용 D램 공급 확대와 AI 고객사의 투자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은 반등의 바닥을 받치지만 다음 상승의 높이는 미래 이익에 대한 신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방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HBM은 고객 인증과 적층 기술, 패키징 능력이 필요해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AI 가속기 주문이 유지되는 한 병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도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가동되면 함께 필요한 제품입니다. 반면 범용 D램은 중국 업체의 증설과 PC, 스마트폰 수요에 더 민감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 확대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려면 HBM 기대만 강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의 주문이 유지되고 범용 D램 가격도 급격히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한 제품의 뉴스보다 메모리 전체의 폭이 넓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반등을 진짜로 만든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8월 11일과 12일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합쳐 약 826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같은 기간 상당한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급락할 때 개인이 받아내고 외국인이 팔던 흐름이 잠시 뒤집힌 겁니다. 이는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외국인의 지속적인 현물 매수가 없으면 주가가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틀의 매수만으로 장기 자금이 돌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안에는 연기금과 장기 펀드도 있지만 숏커버와 ETF 차익 거래, 빠르게 움직이는 알고리즘 자금도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상승한 날 얼마나 샀는지가 아니라 주가가 잠시 밀리는 날에도 매도를 서두르지 않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반등의 내구성은 좋은 날의 매수보다 나쁜 날의 버팀에서 확인됩니다. 환율도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환차손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담을 여건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도 함께 급등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이 한국 자산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보다는 단기 반도체 매매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면서 코스피 선물까지 매수하면 시장 전체의 위험을 늘리는 흐름입니다. 현물은 사지만 선물을 대규모로 팔고 있다면 반도체 한 종목의 상승을 시장 하락 위험으로 해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 환율,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반등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시장 전체의 폭은 이번 반등이 오래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8월 들어 코스피 지수는 답답했지만 IT, 가전과 비철 목재, 건설, 기계, IT 하드웨어 등 여러 업종이 먼저 회복했습니다. 반도체만 독주하는 장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돈이 넓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소외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류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부 대형주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보다 건강합니다. 한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도 다른 업종이 지수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 자금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와 대형 반도체로만 몰린다면 또 다른 쏠림이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삼성전자가 버티는 가운데 자동차와 건강관리, 증권처럼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온 후발 업종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낮아진 것도 긍정적이지만 절대 수준은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BKOSPI는 8월 들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최근 폭락 이전의 정상 구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이 말은 시장을 짓눌렀던 강제 매도와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줄고 있다는 뜻인 동시에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내려갈 때는 반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공포가 줄고 기관의 위험 한도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만 급등하면 레버리지 자금이 다시 붙고 상승과 하락이 모두 과장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5% 상승이 아니라 하루의 진폭이 줄면서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반등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흔들림이 줄어드는 편이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미국 반도체주가 좋은 뉴스가 없는 날에도 버티는지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 급등은 놀라움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거래일에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저점을 높인다면 단기 매수 이상의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만 오르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 기판주로 거래대금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고 원화까지 안정된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시초가에 급등하고 관련 종목은 약하며 외국인이 오후에 물량을 내놓는다면 단기 숏커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한 가지 신호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국내 확산, 외국인 수급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추가 상승 시나리오는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미국 물가지표를 소화한 뒤 국채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등분을 지켜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 않고 외국인 매수가 오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가 돌아가며 강세를 보인다면 한 종목에만 매수가 몰린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삼성전자는 급락 이전 가격을 단번에 되찾기보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틀 만에 11% 오른 뒤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단기 차익 물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추가 상승은 직선보다 계단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다시 속을 수 있는 흐름도 분명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뉴스 하나로 급등했지만 국채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르고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하루 만에 매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가 개장 직후 강하게 출발한 뒤 오후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고 SK하이닉스와 장비주가 먼저 약해진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코스피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가 줄고 삼성전자 몇 종목만 지수를 받치는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며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단기 자금이 빠져나갈 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도 신호입니다. 시장은 뉴스의 내용보다 가격의 반응으로 먼저 피로를 드러냅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급등의 연속도, 폭락의 재개도 아닙니다. 이틀 동안 빠르게 오른 만큼 며칠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가 불안은 줄었지만 서비스 가격과 유가 위험은 남아있고 AI 수요는 강하지만 고객사의 이자 비용과 투자 수익성은 계속 검증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탄탄하지만 중국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라는 할인 요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재와 위험이 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잠시 쉬어도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고 거래대금이 안정된다면 정상적인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하락에 외국인 매도가 급격히 커진다면 반등의 성격을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기존 현물 보유자는 이번 반등을 전량 매도와 전량 홀딩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하면서 외국인 수급과 미국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크거나 이번 급락에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면 반등은 계좌를 정상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업을 믿는 것과 내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반도체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면 서둘러 물량을 줄일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연속 매도하고 관련 종목이 먼저 꺾인다면 일부 현금을 만드는 편이 다음 판단을 쉽게 해줍니다. 핵심은 주가 하루가 아니라 반등을 만든 조건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투자자는 이틀간의 상승률을 보고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매수의 근거는 많이 올랐으니 더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AI 주문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진다는 확인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정 자금을 모두 넣기보다 미국 반도체가 급등군을 지키는지 삼성전자가 약한 날에도 외국인이 버티는지 확인하며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반등은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하루만 늦어도 살 수 없을 것처럼 움직이는 시장은 그만큼
되돌림 위험도 큽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더욱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루 변동폭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춰도 음의 복리와 리밸런싱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등을 계기로 노출을 점검하고 다음 급락에도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방향을 확인할 일정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쉬지만 미국 시장은 움직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거래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 반도체와 국채금리, 달러, 유가의 변화가 이틀치 쌓이게 됩니다. 화요일 한국장 마감 뒤에는 미국 수입 물가가 발표되고 이어지는 주중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미국 반도체의 움직임이 화요일 시초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연준이 서비스 물가와 유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수요와 공급 전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반등은 하루짜리 시험이 아니라 여러 일정 속에서 계속 검증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볼 업종도 반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 HBM과 서버 D램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기판, MLCC,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기간 급등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문과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미리 사고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동차와 건강관리, 증권은 순환매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는 날 이런 후발 업종이 버틴다면 시장 전체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밀릴 때 모든 업종이 함께 무너진다면 아직 위험 선호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상승률보다 돈이 다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할 시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삼성전자 반등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물가 불안이 완화됐고 AI 인프라 주문이 다시 확인됐으며 최근 외국인도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11%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반등은 좋은 뉴스가 나온 날이 아니라 뉴스가 사라진 날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주가의 저점이 높아지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는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상승분을 지키는지, 국내 반도체 전반으로 거래가 퍼지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조건이 살아있다면 흔들림은 매도 신호가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무너진다면 강한 시초가가 오히려 비중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미국 금리와 환율,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 삼성전자에서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까지 매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변화부터 AI 반도체 후방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순간, 그리고 반등의 힘이 약해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선택하는 업종과 종목을 수급과 일정에 맞춰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반등을 놓칠까 불안한 분도, 또 한 번 고점에 물릴까 걱정되는 분도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기업의 주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 매출로 이어지는지 숫자와 구조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